안녕하십니까, 박병입니다. 우리 1968년이었죠. 12월 5일 날 국민교육헌장이 발표가 됐었는데, 제가 그때 국민학교, 우리 이제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 발표가 됐었습니다. 그때 뭐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빨리 이제 애우라고 애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상도 주고 그랬었어요. 거기에 이제 뭐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미에 가면은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,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이 정말로 큰 아픔을 치유하려면은 결국은 통일이 돼야 된다,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. 근데 그때 이제 뭐 또 정치권에서는 국민교육원장이 발표한 것도 또 반대를 했겠죠. 뭐든지 반대하는 뭐 그런 또 세력들이 있었으니까. 실은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포항제철 구상할 때, 포항 모래바탕에다가 철강 산업을 갖다 일으킨다고 했을 때 누가 감히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믿고 또 지지를 하고 그렇겠습니까? 그러나 이제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박태준이라는 그분하고 이제 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없는,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, 그 철강산업이 아니면은 그게 완전히 기초 산업 자원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, 그 다음에 뭐 철도 건설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런 건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, 그게 단시간에 세계에서도 가장 아주 큰 철강 회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기초를 다진 그런 사업을, 그때 그분이 참 어떻게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 나라의 기반을 세웠는가,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로 놀랄 일이죠. 그러자 그걸 생각하면서 또 이제 그분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라고 그랬었죠. 결국 이제 이루지 못했지만은,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한번 어디에서 보니까, 전번에 제가 탄원 스님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, 월악산 영봉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후쯤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. 여자 임금이 나오고 3,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,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. 타너 스님이 여러 가지 예언을 했었죠. 예언을 했었는데,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가볍게 또 흘려 보낼 수도 있는 얘기인데,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월악산 영봉에 달이 뜬다고, 그게 이 달빛이 물이 비친다는, 그때는 거기를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월악산 연봉에 달이 떠도 그 달이 물빛에 비치지가 않는데, 거기에 이제 댐을 만들고 하니까 거기 호수가 만들어지고 달이 비치게 된 모양이에요. 30년 후면은, 그러니까 그게 1983년인가요? 93년인가요? 댐이 완성이 됐던 모양이에요.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13년인데 그때가 30년이 지났던 거죠. 그리고 3,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그랬는데, 뭐 3, 4년 지났지만은 그게 한자 표기법으로 하면은 상 곱하기 사이 갖고 12년 후가 된답니다. 그럼 12년 후면은 2025년, 정말 올해가 되는 거죠. 올해의 통일 예언을 타너 스님이 예언을 했었어요. 그분 대단하신 분이죠. 스님이었지만은 성경을 다 암송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겠죠. 유불선, 요거도 하고 기독교하고의 사교 통합을 갖다 외쳤던 분이었습니다. 굉장히 그 앞날 내다보고 종교도 표용하고,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비전을 제시한 그런 분이었죠.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은 목회자 같아요. 2025년에 9월에 한반도에 이 일이 터진다. 남과 북 갑자기 하나가 된다. 전쟁 없이 합의로 북한 내부가 무너지고
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통일을 이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2025년에 지금 세계의 정세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하기에 굉장히 아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그런 걸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만은 그 통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.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, 중국, 북한이죠. 근데 러시아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참여하고 있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흑해함대 부사령관, 그 다음에 연방정보정치국 방첩국장, 그 다음에 러시아 근위해군 6여단의 여단장 및 참모 10명 하루 사이에 전부 다 암살을 했어요. 즉 말해 러시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, 그러면서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아주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, 그리고 강한 미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냉전을 했던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,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서 3년 동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영토는 일부 이제 러시아가 잠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선에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 사람들 딱 죽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국토로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습니까? 지금 김주애라는 애를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후계자 뭐 학습을 시킨다고 그래요. 그만큼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키가 168인가 되는데 140kg 정도 나가죠. 그래 조금 걸으면은 모든 몸의 뭐 심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무슨 죄가 있겠냐, 할아버지 아버지 받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잡았는데 먹고 살만한 것 돈 좀 줘가지고 모스크바나 어디 캐나다로 보내고 남북 합의 해가지고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, 이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에 남과 북이 갑자기 하나가 되고 이 과정이 전쟁 없이 합의로 북한 내부가 일단 무너지고 그렇게 되고, 그래갖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세계 5대 강국이 된다. 그 전에 저는 이런 애언을 보고는 이제 참 기대는 되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맞겠냐.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동북아에서 이 반쪽짜리 땅에서 어떻게 통일이 되고 또 세계 5대 강국이 되겠는가 그랬더니, 중국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공산당 정권 시진핑이 지금 실각이 이게 처했죠. 되면은 이구르하고 티벳, 신장, 홍콩, 내몽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뭐 중국이 망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각자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 민족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고, 중국도 중국 그 자기들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그 모태가 되는 그 자리, 그냥 양쯔강, 항하강 그 유역에 그 고유의 자기들 그 문화를 가지고 제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저 중국은 더 이상 우리 남북 통일에 방해되지 않고, 그 다음에 내몽고도 몽고한테 돌려주고, 우리가 예전에 통치했던 그런 나라들, 고구려 땅, 발해 땅 이런 땅들하고 직접적으로 국경을 같이 갖고 있는 통일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, 우리 그 민족들하고의 같이 경제적인 그런 통일이 될 수 있도록.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은 뭐 중국을 거치든지 몽골을 거치든지 어디를 거쳐서 유럽도 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자, 다른 뭐 우리 타너 스님의 애언이라든가 뭐 애언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계 정세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 통일에
정말로 기회를 준 것처럼 변화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안에서 자기들 세력 아닌 사람들을 누르고, 이렇게 이제 좀 근시안적이고, 동네 뭐들처럼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, 이 기회에 진짜로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합의로, 그 다음에 미국 우리 북한도 거의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붕괴해지는 것 같아요. 그 천하의 중화민국이라고 자기가 황제라고 했던 시진핑도 무너지는 거 보세요. 무너질 겁니다. 전번에 자기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자기가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자기 단독 통치하던 그러한 그걸 갖다 합의제로 아마 돌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. 이런 때 우리가 통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참 좋은 기회입니까? 천만 이산 가족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어요. 그분들의 아픔도 치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또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제발 좀 정치하는 분들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자기 뺏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68년 12월 5일 날 발표하셨던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제발 좀 노력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. 자기 목숨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이 조국 근대화를 시켜놨는데 그 특혜는 다 누리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놓치면 정말로 후대에 뭐라고 할 겁니까?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?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? 이 좋은 기회에 진짜로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2025년 9월 딱 그때는 아니겠지만은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정치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.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. 좀 작은 거 국내 정치 네 편 내 편 요거만 보지 말고 세계 정세를 좀 제대로 보고 통일 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인들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